혹시 Before Sunrise 영화 좋아하시나요? Before Sunset은요? 이 두 영화의 대본집을 원어로 그대로 적어놓은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책입니다. Before Sunrise and Before Sunset 스크린플레이죠.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께 이 원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 원서를, 그러니까 대본집을 이렇게 영어로 읽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또한 원서를 읽기 전에 항상 조금 이 원서에 대한 배경 지식을 알고 읽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원서를 읽기 전에 흥미를 돋구기 위해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Before 트릴로지라고 하죠. 3부작 Before Sunrise 1995년, 그 다음에 2004년에 나온 Before Sunset, 그 다음에 2013년에 나온 Before Midnight. 이 세 개가 이렇게 우리 그 트릴로지를 알고 있는데 앞에 있는 두 개만 이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원서로 읽으면 좋은 점은 우선 내가 책으로 읽은 그 텍스트를 모션 픽처, 그러니까 이번에는 영화 안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볼 수 있는 거죠. 본다고 하면 non-verbal,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그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까지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은 말을 정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언어적인 그런 손짓이나 뭐 약간의 표정이나 이 영화를 통해서 똑같은 내가 본 텍스트지만 이런 원어민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또 하나, 이런 지금 이 책 자체는 보시면 대본집으로 읽기가 딱 좋은 이유가 출연진이 진짜 딱 2명인 거예요. 주인공 딱 2명. 제시하고 셀린 둘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둘이 얘기하는 것만 따라서 가시면 되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영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냥 뭐 책에서 문어체로 읽는 거는 보통 실생활에 잘 안 쓰이고 좀 그런 딱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진짜 대사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실생활에 정말 써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영화를 이 Before Sunrise와 Before Sunset 영화를 좋아하신 분이라면 이 원서가 정말 재밌게 읽히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원서를 읽어야지 하면은 다른 분들이 뭐 원서 읽을 때 꼭 읽는 책 뭐 이런 것들이나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라든지 약간 어떤 그 풀 안에서만 고르시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내 취향과 내 관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을 고르시는 게 내가 그걸 끝까지 읽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 흥미를 갖고 몰입을 하면서 읽게 되면 그게 정말 그 원서 읽는 재미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한 책으로 느껴보시면 바로 그 다음 책을 또 읽어보고 싶고 그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원서에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은 다른 것보다는 흥미와 관심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책을 골라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이 대본집을 읽기 전에 알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드릴게요. 이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가면 조금은 덜 어색하고 대화가 좀 더 쉽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닌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거니까 조금은 부담을 내려주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알고 읽으면 좋죠. 그래서 이 책은 대본집이에요. 그래서 이 대본은 스크린플레이죠. 그러면 이 대본은 누가 썼을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대본집을 감독이 썼겠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맞았어요. 감독이 썼어요. 근데 감독 외에도 다른 한 명이 있었어요. 킴 크리즌이라고 나와 있어요. Before Sunset은 그런데 Screenplay by Richard Linklater, Julie Delpy, and Ethan Hawke. 3명이
다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 2명이 이 대본집에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봤어요. 제가 좀 이런 거 알아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구글에서 해보는 거예요. 구글에서 찾아보고 이 영어 원서를 읽으면서 이런 텍스트에 편해지면 이런 구글로 찾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쉽고 재밌어져요. 그런 것처럼 원서를 읽으면서 이런 텍스트에 편해지시면 되게 좋아요. 리처드 링클레어가 크리즌이 썼다고 나온다. 네, 그럼 킴 크리즌은 누굴까? 이렇게 되면 또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알아보니 그녀가 리처드 링클레어의 옛날 영화인 슬래커와 그 다음에 Dazed and Confused라는 영화에 나왔던 여자 배우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리처드 링클레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감독인데? 네. 이 감독은 1970년생이에요. 제가 보니까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가졌어요. 고등학교 때 풋볼 선수였대요. 그렇게 2년을 했는데 자기가 야구에 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야구로 바꿔서 결국 대학도 야구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을 가서 결국 중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멕시코만에 있는 오일 그 굴착 작업을 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석유 굴착 작업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책을 되게 많이 봤대요. 소설을 굉장히 많이 읽었대요. 그러고 나서 육지에 올 때마다 그 휴스턴에 있는 작은 그 티어터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되게 많이 보면서 그때 자신이 영화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1984년에 어스틴으로 가서 어스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필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래커라는 영화를 1990년에 왔는데 정말 저예산이었어요. 23,000불, 그러니까 2,300만 원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결국 그거로 1.25 million, 1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영화에서 되게 알아주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고등학교의 경험으로 만든 Dazed and Confused라는 영화가 1993년에 나왔는데 이 영화에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그 A-리스트에 있는 매튜 맥커너히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 둘 다 텍사스 출신이거든요. 계속 둘이 사이가 좋아서 리처드 링클레어 영화에 이 매튜 맥커너히가 계속 나왔다고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게 Before Sunrise가 1995년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엄청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벨본집으로까지 볼 수 있는 건데 그 이후에 School of Rock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잭 블랙, 우리 정말 좋아하는 코미디 배우죠. 잭 블랙이 나온 영화인데 이 영화가 리처드 링클레어 영화였어요. 굉장한 상업적 성공을 했죠. Before Sunrise랑 같이 Sunset 그리고 이 School of Rock 이것들로 해서 이제 International Fame,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보이후드라고 12년 동안 찍은 영화예요. 이 영화도 이 리처드 링클레어 영화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의 영화의 특징은 조금 현실적이고 리얼리스틱하고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휴머니스틱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좀 관심 있는 거는 그 시간의 흐름, passage of time에 따라 그것을 표현하는 영화를 많이 찍었는데 옛날 작품하고 비교해보면 처음 영화인 그 슬래커랑 그 Dazed and Confused랑 지금 Before Sunrise랑 비교를 하면 이 세 영화 모두 다 하루 만에 일어나는 영화예요. 그게 되게 특이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Before Sunrise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Before Sunrise는 이제 이 영화가 시작하게 된 데는,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데는 계기가 있어요. 리처드 링클레어가 1989년에 필라델피아의 어떤 장난감 가게에서 어떤 여자를 한 명 만나게 된대요. 하루 종일 셀린과 제시처럼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루를 보냈대요. 그래서 그때를 모티브로 해서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대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잖아, 이 영화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보이스가 필요하겠다. 여자의 생각과 여자의 대사가 필요하니까 킴 크리즌이라는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그러니까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여자 배우를 한번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 배우도 한 번도 스크린플레이, 그러니까
대본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리처드 링클레이터는 이 여자가 누구랑이라도 얘기하면은 바로 흥미로운 얘기를 끌어내는 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배우랑 같이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이서 대본을 만드는데 약 11일밖에 안 걸렸는데 캐스팅 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9개월 동안 걸려서 그래서 줄리 델피랑 이튼 허크가 이제 캐스팅이 됐는데 처음에 그래서 줄리 델피랑 이튼 허크가 캐스팅 될 때 정확하게 이 둘은 영화만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대본 작업에도 많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명시가 되어 있었대요. 그 둘은 그것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비엔나에서 찍는 내내 그 찍기 바로 직전까지도 대사를 막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리 델피는 배우로서 그 대본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개인적인 감정이 다 드러났다고 그랬어요. 그 대본집에. 그 대본을 만드는 그 과정이 그리고 되게 올게닉했다. 그러니까 되게 유기적이었다. 되게 자연스러웠다는 거겠죠.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네요. 그 25주년 인터뷰가 뉴욕타임스에 나와가지고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과 이튼 허크랑 줄리 델피 이렇게 셋이서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질문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스크린플레이 크레딧에 Before Sunrise에 줄리 델피와 이튼 허크 이름은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서운하진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It didn't piss me off that there wasn't a discussion to credit them as writers. 그러니까 자신들의 공동 작가로 넣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별로 자기네들을 화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대요. It felt like such a grand adventure. 이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그 adventure니까요. It used to joke there were times when Julie and I didn't want credit because we were so sure it was going to be so bad. 종종 줄리 델피랑 이튼 허크는 자기네들이 그 작가로 이름 올리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왜냐면 이 영화가 되게 별로일 것 같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굉장한 성공을 보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5.9 밀리언, 5.9 million, 그러니까 약간 60억 정도의 수익을 올렸고, 그 다음에 worldwide, 그러니까 internationally 17 million, 그러니까 170억이죠. 네. 170억 정도를 더 additionally 더 벌은 거죠. 되게 저예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 25주년 인터뷰에 보면은 이튼 허크랑 그 줄리 델피가 그러니까 2020년에 이 인터뷰가 진행됐는데 과거에 그 영화를 되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부분이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고 이 대본집을 보실 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처음 줄리 델피가 이 영화의 과거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I was so young and vulnerable. 나는 너무 어렸고 너무 취약했다. I wish I could travel in time. 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and tell Julie then. 그때 줄리한테 가서 이렇게 말할 거야. To not self-destruct so much with anxiety and insecurity. 걱정과 불확실함 때문에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고요. Tell her to take care of herself. 그녀에게 자신을 조금 더 돌보라고 얘기할 거예요. Before Sunrise is a very romantic film, and somehow I never had that romantic dreamy encounter in my life. Before Sunrise는 굉장히 로맨틱한 영화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는 그런 로맨틱하고 그런 꿈 같은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요. 이 부분을 읽고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아마 이 줄리 델피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였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찍을 때 되게 완벽하게 정말 이 캐릭터를 되게 잘 풀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너무 걱정과 그 불확실함 때문에 너무 자신을 self-destruct, 나를 너무 파괴시키지 말았으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좀 너를 신경 써라. 네 몸을 신경 쓰고 네 정신을 신경 쓰고 너의 마음을 신경 쓰라고 얘기하고 싶었다고. 그렇고
이 로맨틱한 영화지만 자신은 그런 로맨틱한 상대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현실과 영화의 차이를 되게 많이 공감되게 우리에게 얘기해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산 호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딸이 딸도 배우라네요. 딸이 이 Before Sunrise 영화를 자기 친구들하고도 보러 갔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나서 약간의 envy가 부러움을 가졌대요. 이렇게 얘기했죠. And there was a certain envy they had for a time where you didn't have email. 그러니까 이메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러움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이메일조차 교환하지 않고 정말 그 아무런 연락처 받지 않고 그 상황, 그 하루만 그렇게 보내고 헤어지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Life insists that you live in the moment more.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메일 같은 게 없으면 나는 이 삶은 그 상황을 살 수밖에 없는, 더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insist는 강요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 현재를 살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죠. There's something about always being digitally present that allows you to not be present. 디지털리,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으로 항상 커넥트 돼 있고 SNS로 연결돼 있고 이메일과 모든 것으로 계속 연락할 수 있는 데는 allows you, 뭐뭐 하도록 허락한대요. Not to be present. 현재 있지 않아도 되게 한대요. 왜냐면 언제고 또다시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못한 말 문자로 또 해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되고 이메일로 해도 되고 SNS로 해도 되고. 영화에서 셀린과 제시가 한 것 중에 그 일부는 Part of what Jesse and Celine try to do in that movie is actually be present with each other. 서로와 함께 그 현재에 있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라고요. 일부는 그렇다고 했어요. 부분이 정말 좋았어요. 대본집을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하시면서 정말로 그 현재에만 있는 느낌이 어떤지, 우리는 지금은 그런 삶이 아니지만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노스탈지아를 주는 게 아닐까. 우리가 잊고 살고 있는 그 be present 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그리고 그걸 정말 로맨틱한 상대와 보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Before Sunset이 나왔어요. 약 9년 만에 다시 나온 영화예요. 이 Before Sunrise가 굉장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들 뭐 후속 영화를 찍어주세요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들이 좋아서 찍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리처드 링클레이터가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해서 4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려고 했는데 버젯 문제로 그거는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파리에서만 찍게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여름이어서 되게 더웠다고 그래요. 거의 30도 육박하는 날씨였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찍으면서 이게 또 리얼타임이잖아요. 왜냐면 비포 선셋이니까 정말 선셋 떨어지기 전에 찍어야 돼서 그 선셋 내리는 그 타이밍하고 이 모든 것을 맞추느라 정말 어려웠다고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Before Sunset 찍을 때 이산 호크가 이때 우마 서먼과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현실적인 그 개인 감정도 약간의 이 영화에 반영이 되었다고 하고, 또 마찬가지로 줄리 델피도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영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특히 줄리 델피는 이 영화에서 3곡이나 자신이 작곡을 하고 마지막 한 곡은 그 영화의 마지막에서 자기가 직접 부르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모쪼록 다양한 원서로 읽어보실 수 있게 많은 원서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우리 즐겁게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바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